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역선택을 노리고 경선 선거운동을 해온 태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1차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조국 수사가 과잉이다 라고 해서 조국과 썸 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던 하태경 후보가 이번에는 2탄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 공약이 조국의 검수완박 얘기와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조국과 썸 타는 것이 아니냐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을 FBI식의 선진국형으로 만들고 검찰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만을 맡기는 그런 검찰을 생각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지만 상황이 맞지 않는 것이 많은 야권의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검찰 말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검찰을 죽이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에 갑자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 공약을 낸 것은 역시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차 토론회 수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정책 대결로 많이 갔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 토론회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압적인 태도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였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정책 토론에 집중하면서 정책 토론 와중에 상대에 대한 공격, 이렇게 하는 태도 많이 보여서 토론의 수준은 훌쩍 높아졌다 하는 부분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조국과 썸 타느냐, 조국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을 노리고 경선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냐에 대해서 추궁을 받은 점이 아팠고, 윤석열 후보는 많은 다른 후보들로부터 공약을 뺏긴 게 아니냐, 공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하태경 후보가 1차에 이어서 2차에도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는 것이 맞느냐, 조국과 같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런 공약을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데 다음 3차 토론회에서 하태경 후보가 또 이런 역선택을 노린 태도에 대해서 공격에 나설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과잉 수사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하고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자기 생각을 바꾸겠다라고 했고, 오늘은 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것도 조국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서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을 요인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다른 야권 후보들이 모두 다 비판을 하는데 왜 혼자는 비판하지 않느냐, 왜 윤석열만 비판하느냐, 찾으면 계속 나올 겁니다. 아예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지난 3개월 동안 물론 자신은 확장성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장성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선택 부분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자세를 바꾸는 것,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것, 그게 깔끔하지 않느냐, 그게 홍준표답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토론회 때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홍준표의 장점은 오늘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갖고 있고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정치를 오래 한 만큼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조국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질문 하나에 모두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역선택을 노린 각종 행동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국방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등등을 놓고 많은 후보들이 베낀 게 아니냐,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짬뽕한 것이 아니냐, 또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이해도가 충분하냐, 이런 질타가 이어졌고, 그런 질타를 받을 만한 것이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공약, 정책을 얘기할 때와 자신의 신변에 관련된 것, 검찰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이 톤이 달랐습니다. 얘기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더 높여야 되겠고, 또 윤석열 후보 자신이 오늘도 이야기했다시피
자신의 공약을 남들이 가져가는 것은 뭐 이게 뭐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얼마든지 가져가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제 대받아치는 것도 순발력도 아마 앞으로는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말은 명료하게 해야 된다. 짧고 간단하면서 명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애매하게 얘기하면 전달력도 떨어지게 되고 메시지의 전달력도 떨어지게 되고 말꼬리를 잡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 숙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토론회를 거듭하면서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고압적인 자세를 버렸고, 많은 후보들이 정책에 집중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할 때도 정책으로 비판하는 자세로 봤을 때 토론회 수준이 훌쩍 좋아졌다는 부분입니다. 특기할 점은 최재형 후보의 토론회를 대하는 태도, 또 열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1차 때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2차 때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라고 봤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최재형 후보의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위 나홀로 선거를 하면서 내놓는 정책들, 상속세 폐지라든가 낙태 금지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본인의 개인의 소신인 것은 알겠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많은 의심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황교안 후보 부정선거에 대해서 1차에 비해서 2차 훨씬 내용도 알차고 훨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 대선 후보 토론회입니다. 부정선거가 중요하고 또 전략적으로 지금 4강 안에 들어야 하니까 부정선거 부분을 집중 제기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다른 정책에 대한 이야기, 공약 이야기, 황교안 대표의 장점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는 총리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국정 전반에 걸친 이해도가 황교안 대표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분만이라도 국정 전반에 걸친 자신의 공약, 자신의 생각,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3차, 4차 토론회에서는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오늘 2차 토론회에서도 역선택 논란에 휩싸이면서 점수를 잃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 부분을 전체를 털지 않는 이상 앞으로 계속 경선 국면에서 마지막 3차 경선까지 이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업보 같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여기서 완전히 털고 사과를 하고 자세를 완전히 바꾸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희룡과 하태경이 역시 토론회는 강했다. 원희룡 후보와 하태경 후보의 토론 실력 크게 돋보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 4강에서 누가 사위에 드느냐, 이것을 놓고 4-5명이 지금 각축을 벌이는 형국 아닙니까? 토론회를 거듭할수록 이 토론회 결과에 따라서 3, 4위가 결정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